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기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함수 단원 처음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 루피탈 정리 관련해서 문제들 네 문제 안 풀었어요. 네 문제 풀어보고 여러 가지 함수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이제 y는 2x 제곱이라는 게 아래로 볼록임을 보이시오라는 겁니다. 컨벡스하다 이렇게 영어로 부르게 되는데 그죠? 이계도 함수를 살펴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양수인지 살펴보면 컨벡스하게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점점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니까 우리가 두 번 미분했을 때 양수가 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y 프라임은 2x 제곱이고 y 더블 프라임은 2x 제곱이니까 양수죠. 따라서 이계도 함수가 양수기 때문에 컨벡스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0 이상이기만 하면 되죠, 사실. 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컨벡시티를 이렇게 사실 살펴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컨벡스의 정의가 꼭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볼록 함수의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 이거 고등학교 때 아마 교과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 안 공부하셨을까봐 대부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function y는 the function f x is convex on AB. AB에서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은 convex고요. 이제 거꾸로 위로 볼록이라는 이제 거꾸로 된 이런 표현이 있죠. 예, 그러면은 그 표현을 이제 concave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약간 동굴처럼 생겼잖아요. 동굴처럼 생겼기 때문에 cave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컨벡스하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x1, x2 a, b 사이에 있는 모든 x1, x2와 그리고 모든 t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면 돼요. 자,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a와 b 사이에 있는 x1, x2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두 개를 이은 이 선분과 곡선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선분이 항상 위에 있죠. 선분이 위에 있어.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자, x1과 x2를 몇 대 몇으로 1 마이너스 네. 1-t 대 t로 내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t 대 t로 이렇게 내분을 해요. 그럼 이제 1-t하고 x2하고 곱해주고 t하고 x1하고 곱해주면 그 내분점 x좌표가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tx1 플러스 1-tx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면 이 선분이 이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선분에서의 y좌표가 이 곡선에서의 y좌표보다 위에 있어야죠. 네, 그걸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선분에서의 y좌표는 ft1이라는 fx1이라는 이 fx1이라는 함수값과 fx2라는 함수값을 마찬가지로 1-t 대 t로 내분한 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분에서의 y좌표는 ft x1 플러스 죄송해요. 1-t 대 t로 내분을 하면 tfx1 플러스 1-tfx2 이게 이제 선분에서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게 곡선에서의 y좌표 즉 tx1 플러스 1-tx2를 대입한 ftx1 플러스 1-tx2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겠죠. 네, 이걸 만족을 하면 우리가 컨벡스하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괜찮나요? 이거는 정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사실은 여러분이 볼록성 이게 이제 볼록의 정의이기 때문에 왜 이계도 함수가 0 이상이면 이게 성립을 하는지를 사실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안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사실 넘어가는 정도로 고등학교에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게 맞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네, 나중에 제가 해석개론 시간에 전부 다 해드릴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곡선의 증가 감소, 볼록 오목 이런 것들이 정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계도함수와 도함수로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지 다 증명을 그때 엄밀하게 다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어,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 이 정의 자체는 여러분이 꼭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정의가
중요하죠. 네, 볼록성의 정의, 오목성의 정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계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이계도 함수를 보고 부호를 판단한 다음에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여튼 1번은 뭐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요. 자, 2번. 자, x가 a와 b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그랬어요. 2에 2분의 ln a 플러스 ln b ln b 마이너스 ln a. 자, 이것보다 뭐가 더 크냐면 ln a ln b 2x제곱 dx. 그리고 이거보다 뭐가 더 크냐면 조금 더 왼쪽으로 써야겠다. 2분의 2의 ln a 플러스 2의 ln b 마이너스 ln a. 괜찮죠?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접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y는 2x제곱이라는 게 지금 첫 번째 문제 있잖아요. 네, 이걸 좀 활용을 하면 좋겠죠. 자, y는 2x제곱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a, b는 0보다 큰 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a, b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전부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색칠을 좀 해보자. 자, 2의 ln a, 그러니까 인테그랄 ln a부터 ln b까지 2x제곱 dx라는 이 값은 파란색 넓이가 되겠죠?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이 파란색 넓이가 이 정적분 값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미안해요. 여기가 ln a, ln b로 바뀌어야겠다. 그러면은 지금 적분 구간이 LNA부터 LNB까지니까 네, 여기도 LNA, LNB. 그러면 이제 꼭 양수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Y축보다 꼭 Y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필요는 없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B가 양수니까 LNA, LNB는 잘 정의가 되고. 네, 좋아요. 자, LNA, LNB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이제 A, B가 나올 겁니다. 자, 여튼 이 파란색의 넓이는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 색칠한 부분의 영역의 넓이가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걸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왼쪽에 있는 거는요, LNA와 LNB의 평균, 그죠? LNA와 LNB의 평균에다가 LNB 빼기 LNA를 곱한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가로의 길이로 해석이 될 것 같고, LNB에서 LNA를 빼면 이제 가로의 길이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세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자, LNA와 LNB에서의 함수값 2분의 lna 플러스 lnb 이거에서의 함수값 이 함수값을 y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lna 플러스 lnb 나누기 이 함수값을 세로의 길이로 하는 이 직사각형 파란색으로 하니까 약간 마음에 안 드네요. 빨강색으로 하자. 빨강색. 다시 lna 플러스 lnb 나누기 2 이거에서의 함수값을 y축으로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로 하는 이 직사각형, 이 빨강색 직사각형의 넓이 그게 이 빨강색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 초록색 부분을 해석해 볼게요. 이 초록색 부분. 자, 이 초록색 부분은 2의 ln a제곱하고 2의 ln b제곱을 이은 이 선분 있죠? 이 선분의 평균. 선분의 평균. 그러니까 이쪽 점이죠. 이쪽 점, 이 선분의 이 중앙값에 있는 이 y좌표의 이 평균, 그죠? 이 평균을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로 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이 초록색은 이 초록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 길이가 빨강색 길이보다 크다. 그죠? 초록색 길이가 빨강색 길이보다 크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잖아. 그지? 초록색 길이가 빨강색 길이보다 크다라는 것은 볼록성의 정의에 의해서 나와요. 그래서 빨강색이 초록색보다 작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래로 볼록의 정의에 의해서 바로 나오는 거죠. 괜찮나요? 자, 이제 파랑색이 그 사이에 낑겨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이 사실을 이 상태로 여러분이 보시면 초록색하고 빨강색은 이제 바로 비교가 되는데 문제는
파랑색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네, 그 단점을 제가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빨강색과 초록색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볼 거야. 우리가 조금 다시 그려볼게요. 빨강색과 초록색을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y는 2x제곱 이렇게 있고요. ln A, ln B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조금 더 급격하게 그렸어요.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일단 빨강색이 파랑색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을 해봅시다. 자, 초록색이 좀 더 쉽겠다. 초록색부터 합시다. 자, 초록색이 파랑색보다 크다. 네, 이걸 먼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초록색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이 두 선분을 잇고 이 선분에서의 평균, 이거를 우리가 이걸 세로의 길이로 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초록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결국 이 초록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로 바꿀 수도 있냐면 바로 이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의 넓이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죠.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가 지금 이 곡선 아래 밑넓이보다 크다는 건 금방 확인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등식은 참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 맞아요? 좋아요. 초록색은 확인했어. 이제 초록색이 파란색보다 크다는 건 확인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면 파란색이 빨강색보다 크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도 비슷한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를 잇는 이 선분을 이제 이렇게 사다리꼴을 그렸다면 이제 비슷하게 여러분이 함수 값에서 우리가 직사각형을 그린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접선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사다리꼴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빨강색 이 직사각형, 지금 이 빨강색 직사각형이 이 함수값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린 거니까 이 점에서 여러분이 뭘 그리면 접선을 그리면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겠죠. 따라서 왜냐면은 가로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죠? 높이도 똑같을 거고 닮음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빨강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랑 똑같아지냐면 그쵸. 이 사다리꼴하고 넓이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다리꼴로 바꾸고 나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그래프 아래 밑넓이보다 작다는 게 금방 눈으로 확인이 되죠. 네, 사실 그런 식으로만 서술하시면, 끝납니다. 네, 그렇게 뭐, 이 정도로만 하셔도, 네,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쁘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른쪽을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 이 오른쪽 이 값은 이 초록색 값은 ln a,a와 ln b,b를 어, 지나는 그러니까 얘랑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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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 네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 파란색은 그래프 아래 밑넓이가 되고 빨강색은 이 평균에서 여러분이 접선을 그렸을 때 이 네 개의 점 그죠? 얘하고 얘 이 네 개의 점을 각곡지점으로 하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 끝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뭐 엄밀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증명을 하고 싶다면 이제 뭘 확인하시면 되냐면 이 2x제곱이라는 값이 이 초록색 이 선분의 식이 있겠죠. 그 선분의 식보다 항상 아래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 접선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의에 의해서 바로 나오는 거고 볼록성의 정의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어, 접선이 항상 2x제곱보다 아래에 있다. 그 접선에 대한 식을 여러분 또 세울 수 있잖아요. 그 접선에 대한 식이 2x제곱보다 아래에 있다. 이거를 활용해서 양변 적분하시면 이제 이 결과를 조금 더 대수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림상으로 말고 이제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충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고 좀 어렵다, 전 잘 안 돼요,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좋아요. 여기까지 문제 1번 해결했고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x제곱 이것은 x의 x의 x제곱 네, 얘의 해를 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표기가 이게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요 x의 x제곱이라는 어떤 수가 지금 지수에 올라와 있는 형태예요. 근데 얘는요 x의 x제곱을 다시 한번 x제곱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다른 표기고 실제로 값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2의 2제곱은 얘 먼저 계산하는 거야. 이게 지수로 올라와 있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2의 4제곱이죠. 그래서 16이 나와요. 근데 2의 제곱 이거는 좀 좋지 않네. 똑같은 게 나와버리네요. 자, 3의 3제곱의 3제곱. 얘는 뭐야? 3의 27제곱이죠. 그죠? 근데 3의 3승의 3승은 얘는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이제 곱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는 다른 수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표기가 다른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얘가 이제 언제 같아지는지 같아지도록 하는 x가 이제 존재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의 해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x는 네, 밑이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지수 방정식 풀 때 이제 밑이 1이냐 1이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수 방정식의 해가 달라지죠. 자, 밑이 1인 경우에는 항상 성립을 할 거예요. 밑이 1이면은 뭐 1에다가 몇 제곱을 하든 전부 다 1이니까 x가 1인 경우는 이제 오케이 다 괜찮아집니다. x가 1은 해가 되죠. 이번에는 x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밑이 이제 지수가 다르면은 아예 값이 달라지게 되죠. 이제 2x제곱이란 어떤 x가 1이 아닌 경우에는 그 함수가 어때요? 그러니까 밑이 1이 아닌 직선은 그 밑이 1이 아닌 지수 함수는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x가 1이 아니면은 지수가 같아야지만 두 값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제곱은 x의 제곱이 성립해야 된다. 자, 근데 마찬가지죠. 밑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또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x가 2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x가 1이 아닌 경우에는 x가 2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서 x가 1, x가 2 이렇게 두 개만이 두 식이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해는 x는 1, 2 이렇게 두 개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문제 3번 볼게요. 다음 극한을 구하시오.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코사인 루트 x의 x분의 1제곱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많이 했었죠? 네, 로그 취한 다음에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 관측을 하면 우리가 극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를 취하면 x분의 ln 코사인 루트 x가 되고 일단 얘가 부정형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로그를 물론 취해야겠죠. 지금 x가 0으로 가면은 1에 무한대승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형이 됩니다. 부정형이 되어서 어, 네. 우리가 로그를 취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얘는 0으로 가죠. 분모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갑니다. 부정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피탈 정리를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바로 로피탈 정리를 활용하기엔 이 루트 x를 미분하는 게 살짝 걸리적거리지 않나요? 물론 가능은 하긴 한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 루트 x를 t로 치환하고 좀 마음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루트 x를 t라 치환을 하면 ln 코사인 루트 t 나누기 t 제곱이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로피탈 정리를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분모 0으로 가고 분자 0으로 가는 거 똑같으니까 자, 로피탈 정리를 적용을 하시면 2t분의 코사인 t분의 마이너스 사인 t죠. 자, 사인 t 나누기 t가 1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코사인 t는 1로 가니까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ln 취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2x 제곱에 x분의 2제곱의 값이 궁금합니다. 자, 무한대의 0승꼴이기 때문에 부정형이에요. 따라서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극한 값이 어디로 갈지 관측을 하면 되겠죠. ln x 플러스 2x 제곱에 x분의 2제곱 자, 이거의 극한 값이 궁금한 겁니다. 조금 바로 썼어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1분의 2 x 플러스 2x 제곱분의 1 플러스 2x 제곱 2x 제곱이 x 제곱보다 x보다 훨씬 빨리 커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로 수렴하죠? 따라서 정답은 2.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좋아요. 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이제 2x제곱이 항상 다항함수보다 빠르게 증가함을 보이시오라는 거예요. 임의의 다항함수죠. 여기서 a에는 양수,
an이 양수가 되면 이제 언젠가는 커지죠. 언젠간 양수가 되니까 우리가 빠르게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n이 양수인 경우에는 ex제곱이 anxn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제곱 a0보다 빠르게 커짐을 보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피탈 정리 때리는 게 제일 쉬운 설명입니다. 쉬운 설명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2x 제곱하고 am x의 n승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0 이걸 보면 되는데, 자, 분모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니까 로피탈 정리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자, 로피탈 정리를 활용을 하시면 분자는 2x제곱 그대로 나오고요. 분모는 nan의 xn-1승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1 이렇게 차수가 하나 낮아지죠. 이거를 계속 미분을 계속 반복을 하시면 결국에는 계속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다가 계속 미분을 때리시면 결국 분모는 뭐가 남을까요? n 팩토리얼 an이 남겠죠. 분자는 그대로 2x제곱일 거야. 따라서 무한대로 간다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원래 식도 무한대로 간다. 따라서 2x제곱이 얘보다 빨리 커진다라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괜찮죠? 자, 이번에는 거꾸로 lnx는 임의의 다항함수보다 느리게 커짐을 보이시오 이겁니다. 자, 이거는 로그를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미분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요. 자, lnx를 anx의 n승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0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야. 자, 이거를 여러분이 미분하시면 되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나누기 nan의 x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지 항상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제 미분 때렸을 때 사실 n이 0인 경우에는요 사실 미분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가 여기랑 똑같아지니까 로피탈 정리를 안 사용한 거죠. 그래서 n이 0인 경우에는 로피탈 정리를 사용하지 않은 형태가 되어서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피탈 정리를 한번 무조건 써버리게 된 건데, 그죠? 써버리게 된 건데, 네, 근데 만약에 이제 n이 1이면은 n이 0이면은 이제 얘가 무한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n이 1이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n이 1 이상이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를 쓴 겁니다. 뭐 헷갈리시면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자, 여튼 x분의 1을 여러분 처리를 해주시면 nax의 n승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1x가 나오죠. 분모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n이 1인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로 못 가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n이 1 이상, 죄송해요. n이 0인 경우에는 못 가요. n이 0인 경우 못 가니까 n이 1 이상이란 조건이 여기서 붙어 있는 거죠. 좋아요. 자, 문제 4번까지 해가지고 이제 로피탈 정리 관련된 문제들 전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함수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함수. 우리가 다양한 함수들, 삼각, 역삼각 함수, 쌍곡 함수, 역쌍곡 함수 이렇게 보게 될 거고, 그거 외에도 물론 다양한 함수들이 더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여러분이 미적분학 시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함수들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 이제 여러분이 함수 엄청 새로운 함수들을 막 이렇게 심도 있게 배우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초등적인 것은 딱 요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 함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기본적인 되게 함수들이에요. 지금 배우는 함수들이 기본적인 함수들은 딱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역삼각 함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inverse trigonometric function. 대문자로 다 써버리자. 자, 역삼각 함수인데 역삼각 함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의미해요. 사실 삼각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존재하지 않죠. 왜요? sin x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보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역함수가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작업을 취해줄 수가 있냐면 구간을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이렇게만 보면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을 우리가 잘 제한을 시키면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y는 sin x라는 그래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보통 정의역을 제한하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여러분이 정의역을 제한시켜. 그러면 이 함수는 y는 sin x라는 이 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여기서 정의된 이 정의역에서 치역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정의역을 제한시키고 치역을 제한시키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역함수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y축 x는 y는 x 대칭시킨 모양으로 우리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y는 x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자 여튼 y는 sin x의 역함수 sin 인버스 x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공역은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게 y는 sin 인버스 x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sin 인버스 x를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arc sin x라고도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arc sin x라고도 많이 읽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a sin x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알아서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그냥 역함수인데 정의역을 제한시킴으로써 우리가 역함수를 만든다. 이렇게 막 기억하시면 사실 정의 자체에서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y는 sin x부터 차근차근 한번 정의역을 어떻게 우리가 제한을 시키는지를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함수가 6개 있잖아요. sin x, cos x, tangent x, secant x, cosecant x, cotangent x 이렇게 6개가 있으니까 역함수도 6개가 있겠죠. 네, 역함수도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sin x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정의역을 제한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역을 제한시키면 자, 좀 역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그려드릴게요. 역함수가 이렇게 바뀌겠죠. y는 x 대칭시켜서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정의역이 제한이 될 거고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누가 봐도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odd function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성립할까? arc sin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arc sin x라는 관계식이 성립을 하겠죠. 네, 괜찮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하나만 얘기를 하면 sin 인버스 x 이렇게 썼다 그래서 얘가 sin의 x의 역함수일까요? 역수일까요? 역수란 뜻은 아니에요. 역수가 절대 아니죠. 네. 역함수랑 역수랑은 다른 뜻이죠. 이게 표기에서 이상하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표기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크사인 우리 교재에서 2분의 루트 3 교재가 아니라 예제 1번 1에서 아크사인 2분의 루트 3을 묻고 있어요. 그죠? 아크사인 2분의 루트 3 이게 무슨 뜻이야? 사인 했을 때 2분의 루트 3이 나오도록 하는 x 값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x 얘를 x라고 하면 사인 x는 2분의 루트 3을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예요. 그런 x는 무수히 많겠지만 우리가 정의역을 뭘로 제한했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제한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하나밖에 없게 돼. 뭐가 돼요? 그쵸? 3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아크 사인 2분의 루트 3을 3분의 파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연습도 해봤고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코사인 x는 어떻게 제한시킬지 한번 봅시다. 코사인 x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의역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제한을 시키게 되냐면 이쪽 파트로 제한을 시키게 됩니다.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파이까지로 제한을 시키게 돼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사람들이 보통 양수를 더 좋아해가지고 0부터 파이까지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보편적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yx 대칭시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가 됩니다. 괜찮죠? 여기가 그러니까 0파이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역함수는 이게 이제 y는 아크 사인 x, 이게 y는 아크 코사인 x죠. 이 y는 아크 코사인 x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 1, 공역은 치역은 0,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 함수가 우함수인가요? 아니죠. y축 대칭 아니에요. y는 코사인 x는 y축 대칭이었지만 이 함수는 y축 대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y축 대칭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어. 무슨 관계식이냐면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그래서 2분의 0,2분의 파이에 대한 점대칭이 성립해요. 따라서 어떤 관계식을 만들 수 있냐면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x 그죠? 플러스 아크 코사인 x는 파이라는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2분의 파이 점대칭이니까 괜찮아요? 우리 점대칭 기억나요? 이거는 뭐 너무 고등학교 때 유명해가지고 사실 제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드리면 이걸 만족하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 불러요? a, b 점대칭. 이걸 만족한다는 뜻이 a, b 점대칭이다. 네, 그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저는 믿어요. 우리 교재에서 우리 연습 문제로 이제 2번 문제가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건 x를 만족한 x를 찾는 거니까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한 x를 어디서 찾아야 돼? 0, 파이 이 부분에서 찾아야 돼요. 어떤 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들까요? 그렇죠. 3분의 파이에다가 파이 2분의 파이를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거, 즉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크 코사인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3분의 2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어려운 거 없죠? 자, 지금 제가 관계식들하고 정의역, 치역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치역 있죠. 이 치역이 약간 지멋대로잖아요. 지멋대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y는 아크 탄젠트 x를 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x의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죠. y는 탄젠트 x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제 더 주기가 파이니까 이렇게 더 있죠. 근데 이제 사실 누가 봐도 어떻게 자르고 싶게 생겼어요? 딱 여기로 이렇게 자르고 싶게 생겼죠. 이 부분을 이제 자르고 싶게 생겼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리니까 안 예쁘다. 색칠을 하자.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자르고 싶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y는 x 대칭시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정의역이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치역은 뭐가 되냐면 실수 전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y는 아크 탄젠트 x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점 대칭이네요. 그죠? 원점 대칭이고요. 그래서 아크 탄젠트 x,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x라는 식이 성립을 할 겁니다. 괜찮죠? 뭐 이 정도 좋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y는 시컨트 x, y는 코시컨트 x, y는 코탄젠트 x의 그래프 그거 역함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y는 시컨트 x, y는 코시컨트 x, y는 코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본 기억이 없을 테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9개나 그려야 돼. 자, 우리는 y는 시컨트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고요. y는 코시컨트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고요. y는 코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시컨트 x는 코사인 x의 역수니까 코사인을 먼저 그려봅시다. 자, 코사인 x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려져. 자, 이거 역수를 취하는 건데 저번에도 한번 해드렸어요. 자, 이때 여기가 지금 1이고요. 그죠? 자, 이 수들을 전부 역수를 취하고 싶은 거야. 자, 1은 역수 취해봤자 1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쪽에 있는 이런 값들은 점점점 이제 0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점점점점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럼 그 역수치 해봐. 그럼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역수치하면 어떻게 돼요? 1, 2, 3, 4 이렇게 점점 증가하죠. 100분의 1, 1000분의 1 되면 100, 1000 이렇게 증가하니까 x가 2분의 파이로 가면 갈수록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런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괜찮죠? 자, 마찬가지예요. 왼쪽도 무한대로 가겠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파이죠. 자, 파이에서는 1이니까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역수치 해봤자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제 파이에 파이 코마 마이너스 1을 시컨텍스가 지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점점 2분의 파이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x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역수치하면 음의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괜찮죠? 이게 y는 시컨트 x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럼 y는 시컨트 x를 어떻게 자를 것이냐? 자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죠? 제일 그래도 좋은 방법은 이렇게 양수분 쪽에서 잘라주는 게 제일 적절해 보이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책마다 좀 다르긴 해요. 책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뭐 왼쪽 부분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건너뛰게 해가지고 여러분 정의하는 책들도 있고 되게 이제 어떻게 택하냐라는 거는 좀 책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할 거예요. 그래서 y는 시컨트 x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가 y축 대칭 시켜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y축 대칭 시키는 게 약간 헷갈리긴 한데 제가 y는 x를 그려드릴게요. y는 x가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y는 x 대칭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1,0에서 출발해서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점근선이 2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고 괜찮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대칭시켜야 되는데 얘는 이제 거꾸로 가겠죠? 이렇게 거꾸로 와가지고 이 파이 마이너스 1, 파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괜찮나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우리 교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다른 정의들도 이제 리마크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제가 설명 안 드리는데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 치역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우리 교재에서 그림이 있나? 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정의역.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지금 이 부분에서의 정의역이 이 함수의 정의역이 0, 파인데 2분의 파이는 제외시켜야지. 그러니까 0, 2분의 파이 유니온 2분의 파이, 파이 이게 정의역이고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음의 무한대부터 1까지 그리고 유니온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거꾸로 바꿔주면 정의역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 치역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그리고 죄송해요. 마이너스 1까지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서 어떻게 돼요? 0, 2분의 파이 유니온 2분의 파이,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정의역, 치역이 되겠고요.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그 시컨텍스가 그렇게 예쁜 함수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2분의 파이, 0,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죠. 점대칭입니다. 따라서 아크사인 파이 마이너스 x 더하기 아크사인 x는 죄송해요. 아크시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아크시컨트 x는 파이 이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 y는 코시컨트 x로 가보도록 하죠. 이거 살짝 지울게요. 자, y는 코시컨트 x는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sin x를 역수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이 sin x를 여러분이 역수치하면 되는데 아까랑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고 이거는 누가 봐도 네, 이 부분을 이제 택하고 싶죠. 이 부분을 택하고 싶을 거예요.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인데 거기서 0 뺀 거죠. 네, 그리고 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의 똑같은데 그립 이제 역함수가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자, yx 여러분 대칭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안 예쁘긴 한데 그래서 여튼 네, 대칭을 시키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1 그리고 1 무한대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0 뺀 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원점 대칭이죠. 네, 원점 대칭. 따라서 어떤 게 성립을 하냐면 아크 코시컨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아크 코시컨트 x가 성립을 할 겁니다. 괜찮죠? 자, 좋아요. 마지막 y는 코탄젠트 x 그리기 위해서 y는 탄젠트 x를 보겠습니다. 자, y는 탄젠트 x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걸 역수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역수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0 플러스로 갈 땐 어떻게 될까? 역수치하면 무한대로 가겠죠.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갈 땐 역수치하면 0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약간 뭔가 이제 탄젠트 x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쭉쭉쭉 반복되는 주기가 파이인 그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역함수를 택하냐? 네, 그래도 이제 끊어지게 택하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겠죠. 네, 끊어지게 이렇게 택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 모양을 여러분이 역함수 이 모양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의역은 0, 파이 그리고 그 치역은 실수 전체죠. 그러니까 역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0, 파이가 되겠고, 자, 이걸 우리가 대칭시키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0, 2분의 파이 점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하냐면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x 더하기 아크탄젠트 x는 파이라 죄송해요. 아크 코탄젠트 마이너스 x 더하기 아크 코탄젠트 x는 파이다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하겠네요. 자, 그래서 여섯 가지 함수의 모양을 전부 그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거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6가지 그래프를 다 그려드렸고 우리 교재에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을 떠올리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들을 다 마무리했어요. 우리 예제 중에 예제 문제에서 아크 코시컨트 루트 이 계산하는 거 있는데요. 예제 1의 3번 아크 코시컨트 루트 2 계산하는 거. 자, 해보자. 얘가 x를 아크 코시컨트 루트 1을 x라고 놓으면 코시컨트 x는 루트 1을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돼. 자, 이거 sin x분의 1이니까 sin x는 루트 2분의 1을 만족한 x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네,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코시컨트의 우리 정의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제한했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지금 제한을 했죠. 따라서 x는 4분의 파이로 이제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코시컨트 루트의 값은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괜찮죠? 네, 좀 이제 익숙해지시면 되고 자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정의역, 공역을 제한시키는지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문제 풀 수 있어. 이걸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시켰는지 모르면 자기 맘대로 쓴단 말이야. 그지?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x가 무한계 있으니까요. 예, 맘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교재에 따라서 교재에 정의된 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어, 관계식 우리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관계식 지금 6가지가 나왔어요. 점대칭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아크 사인 x, 아크 그 다음에 탄젠트 x, 그리고 아크 코시컨트 x는 원점 대칭. 나머지 아크 코사인 x, 아크 시컨트 x, 그리고 아크 코탄젠트 x는 0,2분의 파이 점대칭. 이렇게 우리 6가지 관계식을 찾았었는데 우리 관계식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아크 사인 x 더하기 아크 코사인 x는 2분의 파이가 성립합니다.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정의가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얘 정의역이 전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어요. 그죠? 자, 이게 왜 성립을 하느냐? 증명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사실 되게 당연해요. 자, 아크 사인 x를 여러분이 뭐 y라고 놔보죠. 아크 코사인 x를 z라고 놔보죠. 그러면은 사인 y는 x가 되는 거고, 코사인 z는 x가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우리 삼각형을 다시 한번 끌고 와봐요. 삼각형을 끌고 와봐. 자, 우리가 여기 길이가 1, 여기 길이가 x, 여기 길이가 루트 1 마이너스 x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sin y가 x가 된다는 건 이렇게 계산했을 때 sin y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가 y라는 각도가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z가 x라는 것은 이거분의 이거를 계산한 게 x가 나와야 되니까 이 각도가 x야 된다는 얘기거든. 직각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크기의 합, 그죠? 직각을 제외한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하는 건데 증명을 여러분이 이제 좀 그래도 나는 예쁘게 하고 싶다 할 수 있죠. 좀 예쁘게
증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증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크 사인 x를 y라고 할게요. 증명 좀 대수적으로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아크 사인 x를 y라고 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크 코사인 x가 이제 어떻게 표현될지가 궁금한 거죠. 네, 이것이 어떻게 표현될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y가 되는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크 사인 x가 y라고 놨을 때 아크 코사인 x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y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x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y가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뭐냐면 사인 y죠. 근데 사인 y가 뭐예요? x죠? 네, 그래서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살짝 제가 함정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비약을 한 게 논리적 비약을 한 게 여기는 이 파란색하고 이 파란색이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말은 아니고요. 이제 x의 우리가 코사인의 이 안에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y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이 됩니다. 우리가 정의역을 여러분이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말을 좀 써주긴 해야 돼요. 여튼 증명이 끝났죠. 좀 조금 그래도 좀 포멀하게 적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좀 포멀하게 적어볼게요. 어, let arcsin x는 y 이렇게 놔봅시다. 자, 여기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죠. 왜냐면 arcsin x의 치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이제 거꾸로 가시면 되는 거야. x는 sin y인데, 그죠? 근데 sin y를 우리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y라고 적을 수 있어. 그리고 and 2분의 파이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요. 그죠? 따라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y는 아크 코사인 x가 되고, 그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y가 아크 코사인 x니까 여러분이 y를 다시 아크 사인 x로 고쳐주시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아크 사인 x가 아크 코사인 x가 되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포멀한 증명이에요. 포멀하다는 건 형식적인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설명을 안 해드렸던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설명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설명 다 했고 이제 문제 풀어보고 이제 미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1-1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탄젠트 아크사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계산하는 게 우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원래 우리 값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이제 직각삼각형을 끌고 와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호는 나중에 결정해주는 그런 게 좀 많았죠. 저도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조금 포멀한 방식은 포멀하게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직각삼각형 끌고 와서 하겠습니다. 우리 맨날 했잖아요. 그죠? 자, 아크스 아닌가? 일단은 그냥 해보자. 일단 그냥 계산을 통해서 해보는 걸 먼저 해보고 그리고 직각삼각형 끌고 와서 해보는 걸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아크사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값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계산을 해보겠다 이거죠. 자, 우리 사인 취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 2분의 루트 3 나오는 게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취한 게 나오려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코탄제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값 계산하면 되니까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 이걸 계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 직각삼각형을 좀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이 각도를 내가 만약에 세타라고 놓으면 이 세타라는 마이너스 무시하고 보세요. 마이너스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 값을 여러분이 세타라고 놓게 되면 사인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어야 돼.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어떻게 끌고 오는 거야? 여기 2, 여기 루트 3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괜찮죠? 그럼 이 각도 세타에 대해서 코탄젠트 값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1이니까 코탄젠트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고 부호는 나중에. 그죠? 부호는 나중에. 아크 사인에서 여러분이 이 마이너스는 아까 꺼낼 수 있다 그랬죠? 아크 사인 아까 기함수였어요. 원점 대칭 함수니까 꺼내버리시면 코탄젠트도 마이너스 꺼내버려지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첫 번째 풀이는 우리가 각도를 알고 있으니까 각도 맞춰서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제 각도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끌고 오시는 게 훨씬 간편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 보죠.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아크 시컨텍스를 구하여라 이건데 이건 그림 보면서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자, 아크 시컨텍스 다시 한번 그래프를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근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하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그죠? 이 점근선이 y는 2분의 파이잖아요. 그래서 아크 시컨텍스의 점근선인 2분의 파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x가 음수인 부분이 책에 따라서 다 정의가 다른데 여튼 우리 책에서는 2분의 파이가 되도록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좋아요. 유제 1-1번까지 우리 해결을 했고요. 자, 유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가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까지 이렇게 24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240km도 이렇게 떨어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대요. 괜찮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잘못 갔나 봐. 그래가지고 180km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선 A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어떤 C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이 C 지점이 직선 AB로부터 이렇게 12km 떨어진 A 지점으로 갔다고 합니다. 선생님 반대로 갔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가는 거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간 것도 물론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해보시고 자 여튼 12km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두 직선 경로가 이루는 각도가 이제 궁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 질문은 C지점에서 A지점, B지점으로 이렇게 다 가고 싶어. C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C지점에서 B지점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얼마나 회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각도 베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 알파랑 이 각도 베타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좋아요. 자, 여기가 12km.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알파를 찾으시면 되겠죠. 이 삼각형에서 알파를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특수각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릴 거예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이런 게 이제 핸드폰 계산기 혹은 공학용 계산기에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치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자, 이 각도를 이거랑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이 각도 이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인 값을 아는 거죠. 사인 값. 네, 사인 값을 아는 거니까 알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아크 사인 180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180분의 12가 나오도록 하는 사인 알파를 계산했을 때 180분의 12가 나오도록 하는 알파 값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셔야겠죠. 그럼 대충 0.067 라디안이 나온다. 네, 이렇게 우리 공학용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나옵니다. 이거 각도로 고치면 약 38도, 3.8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괜찮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이제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 베타를 구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여러분 이제 뭐 자기 맘대로 하면 되긴 하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어떤 방법이냐면 이 각도랑 이 각도를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각도를 구하면 되는 건데 이 각도는 어떻게 구해요? 그죠? 이 길이를 아는 거니까 이 길이를 이제 알 수 있겠죠. 전체 길이가 240이니까. 그래서 이 길이를 이제 구하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루트 180 제곱 마이너스 12의 제곱이 되겠고 이걸 240에서 빼주면 이제 이게 얼마가 나올 텐데 여러분이 이제 대충 어느 정도가 나오냐 근사값을 여러분이 보시면 61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괜찮죠? 61 정도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베타라는 값은 우리가 베타래 여기를 감마라고 해보자. 자, 감마라는 값은 우리가 아는 거는
이 길이랑 파란색 이 길이랑 이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탄젠트 값을 아크 탄젠트 값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감마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탄젠트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니까 이 방향으로 구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1분의 12가 나오도록 하는 아크 탄젠트를 취했을 때 61분의 12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각도를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고, 그 각도가 어느 정도 되냐? 그 각도가 약 0.19 라디안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계산은 대략 11.2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알파랑 감마를 더해주시면 15도가 나오겠죠. 우리 교재에서는 아크사인 62분의 12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근사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굳이 안 한 거고요. 아크 탄젠트로 하셔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튼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 혹시 계산기가 이렇게 지참을 하고 가시면은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 안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역삼각 함수의 정의, 그리고 역삼각 함수에 대한 관계식, 그리고 어, 뭐야, 여러 가지 좀 문제들 풀어봤었습니다. 자, 이제 역삼각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걸 해볼 텐데, 자, 도함수를 보죠. 이게 좀 약간 노가다성이 있죠. 왜냐면 6개의 함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6개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노가다를 좀 해야 돼서 좀 지루한 챕터기도 하긴 합니다. 자, 아크사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크 코사인 x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게 다 궁금한 건데, 자, 6개를 다 해드리기에는 너무 제가 힘들고 좀 강의도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 2개 정도만 제가 해드리고 나머지는 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해보는 걸로. 해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여튼 제가 3개만 할게요. 3개. 이렇게 3개만 하겠습니다. 아크 사인 x 미분하는 거랑 아크 탄젠트 x 미분하는 거랑 아크 시컨트 x 미분하는 거, 이렇게 3개만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는 걸로. 괜찮죠? 좋아요. 자, 역함수의 미분법 사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배우는 내용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할 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할 줄 모르는 건 아니야. 이거 다 할 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건 항상 지금 정의역이 제한되었어. 그러니까 치역도 제한되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가는 함수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역함수를 구해내셔야 됩니다. 자, 역함수를 구해내는데 다시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분을 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미분을 못하니까 자, x는 sin y 이렇게 고친 다음에 미분을 때려버리시면 되겠죠. 자, 1은 코사인 y dy dx 이렇게 성립을 할 텐데, 역함수가 왜 미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혹시 던지시면, 네, 그건 우리가 증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역함수가 왜 미분 가능한지. 존재하기만 했지 그 미분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제가 증명을 해드렸어요. 좀 엄밀하게. 근데 역함수의 미분법은 제가 증명을 안 해드렸는데, 그냥 뭐 나중에 해석개론 시간에 하는 걸로 하죠. 역함수가 존재하면 네, 미분 좋은 조건 하에서 미분 가능해집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여튼 dy dx는 코사인 y분의 1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사인 y가 x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코사인 y도 x관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코사인 y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풀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우리가 x라는 코사인 y라는 값이 지금 y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사이에 있으니까 코사인 y라는 값이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dy dx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아크 탄젠트 x 해볼까? 이거 지워도 괜찮죠? 네, 지우고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y는 아크 탄젠트 x 정의역 치역 다시 한번 떠올려봅시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열린 구간으로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을 하기 위해서 x는 탄젠트 y 이렇게 고친 다음에 양변 미분하시면 1은 시컨트 제곱 y dy dx 이렇게 되겠죠? 자, dy dx는 그러면 시컨트 제곱 y 분의 1인데
우리가 x는 탄젠트 y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시컨트 y를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죠. 한 번 타면 새까매진다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y는 시컨트 제곱 y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탄젠트 제곱 y 플러스 1을 고쳐주시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크 탄젠트 x의 도함수는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괜찮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아크 시컨트 x가 살짝 문제예요. 큰 문제는 아니고 살짝 문제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아크 시컨트 x의 정의역이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죠? 콤마 약간 헷갈리는데 아니죠. 이건 치역이고 정의역은 음의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에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네, 이렇게 생긴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사실은 0하고 파이는 포함되어 있죠. 네, 이렇게 생긴 함수였어요. 자, 미분해보자. 시컨트 y는 x라고 바꾼 다음에 x에 대해서 양변 미분해주시면 1은 시컨트 y 탄젠트 y dy dx가 되죠. 그러니까 dy dx는 시컨트 y 탄젠트 y 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시컨트 y가 x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럼 탄젠트 y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y는 시컨트 제곱 y라는 관계식이 성립을 하니까 탄젠트 y는 풀마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시컨트 y가 x라서 그지? 근데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여러분이 택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택해져요. 왜요? 지금 y 값이 0,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파이 이 사이 범위 내에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죠? 이 범위에서는 탄젠트가 양수고 이 범위에서는 탄젠트가 음수죠. 그러니까 범위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x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누셔야 됩니다. x가 아니라 y가 죄송해요. y가 그죠? 네, y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괜찮죠? 0인 경우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0이 나오도록 하는 x값이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끝값이다 보니까 여러분 어차피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기울기 그 점에서 미분계수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분모가 0이 되잖아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0일 때 뭐 이럴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튼 탄젠트 y가 이 경우엔 어때요? 이 경우에는 탄젠트 y가 양수니까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온다고요. 괜찮죠? 이 경우에는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온다. 자, y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똑같이 시컨트 y 탄젠트 y분의 1인데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온다는 거죠. 괜찮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양이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된다. 괜찮죠? 근데 이걸 합칠 수가 있어. 왜냐면은 y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 대응되는 x값은 어디 사이에 있게 되냐면 1보다 큰 이 범위에 있게 돼요. 그죠? 우리 y는 아크 시컨텍스를 제가 그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y는 아크 시컨텍스가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 여기도 이렇게. 아이고야. 그리기 힘드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니까 y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도록 하는 그래프는 이제 이쪽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x가 지금 양수에 대응이 된단 말이야. x가 1보다 큰 범위에 대응이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y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을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 지금 대응이 되죠. 이쪽 범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x가 양수고 이 경우에는 x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였어. 그러니까 얘는 양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게 되냐면 그렇죠. 절대값 x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약간 복잡하죠. 경우 나누기가 좀 있어가지고 네, 결국에는 이제 아이디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절대값 x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나온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
도함수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죠? 도함수를 외우셔야 되겠죠. 우리 sin x를 여러분 정의를 이용해서 맨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고 이제 미분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sin x를 미분했더니 얘인데 코사인 아크 코사인 x 미분했더니 어때요? 마이너스 붙인 형태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외우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d dx 아크 탄젠트 x는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고요. 그리고 d dx 아크 코탄젠트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x 제곱분의 1로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d dx 아크 시컨트 x는 절대값 x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로 나오고요. d dx 아크 코시컨트 x는 마이너스 절대값 x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로 나옵니다. 자, 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관계식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크 사인 x 더하기 아크 코사인 x는 얼마다? 그 2분의 파이다 이런 관계식이 있었죠.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크 탄젠트랑 아크 코탄젠트도 똑같은 관계식이 성립을 하거든요. 똑같은 관계식이 성립을 해요. 어차피 역수 관계인 거기 때문에 똑같은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도 설명할 수가 있다. 괜찮죠? 이 6가지 공식은 꼭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미적분학에서 벗어나면은 이거는 잘 안 쓰고 이제 이거 정도를 제일 많이 씁니다. 아크 탄젠트 x 미분하는 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말 중요하구나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미적분학에서 이제 문제 풀 때는 다 잘 쓰이는 거니까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역삼각함수 미분하는 것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예제 유제는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예제 유제 다음 시간에 풀어볼게요. 도함수에 관련된 예제가 이제 예제 2번부터 해서 유제 2-6번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